뚠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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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뚠 에반게리온 정식 명칭은 신세기 에반게리온으로 1995년 10월부터 1996년 3월까지 약 5개월간 고작 26화 방영되었지만 지금까지도 부동의 일본 애니메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는 여러모로 기념비적인 작품이죠. 결말까지 봐도 이해하기 힘든 내용을 읽어내 상업성과 작품성, 미야자키 하야오의 제작, 안노 히데아키 감독 불굴의 역작, 기존의 SF 메카물의 서사를 완전히 탈피한 파격적인 구성, 개성있는 캐릭터의 리얼한 연출로 진성 오타쿠 열풍의 시발점이 나는 것까지, 이런 작품의 특징과 더불어 달성한 위험들을 하나 둘 서이 나열하다 보면 끝이 없을 정도로 많은지라 애니메이션 역사에 그야말로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애니를 싫어하는 저같은 킹반인이라 할지라도 제목 한 번쯤은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해외 유명 스타들 뿐만이 아니라 국내 연예인들마저도 에바 시리즈로 덕민아웃을 많이 했으니까요. 하지만 높은 인지도에 비해 가볍게 입문하기에는 감상 순서부터 시작해서 복잡한 이야기 구조까지 도저히 쉽게 접근해볼 만한 만만한 만화는 아니죠. 그래서 오늘은 에바 시리즈가 어떻게 오타쿠 문화의 시발점이 되었는지, 까내리는 게 직업인 평론가들에게 왜 극찬을 받게 되었는지, 에반게리온 이해를 위해 몇 가지 위험들에 대해 풍을 읊어보겠나이다. 서당캐페 이야기꾼 한양총수입니다. 에바 시리즈의 위험에 대해서 풍을 전해드리기 전에 먼저 내용을 모르는 분들의 이해를 돕고자 줄거리에 대해서 짧게 읊어드리고 가겠나이다. 때는 바야흐로 서기 2000년 남극의 소형 운석이 충돌하면서 대재앙 세컨드 임팩트가 발생, 지구의 닌겐 20억 이상이 사망하게 되었고, 이 충격의 여파는 대규모 기상이변으로까지 이어져 무려 인구의 절반이 소멸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죠. 하지만 재앙은 이걸로 끝이 아니었는데요. 그 후 15년 뒤 2015년에는 사도라고 불리는 정체를 알 수 없는 괴생물체가 출현해서 또다시 매차쿠차 인류를 위협하려 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항하기 위해 인류 대표 비밀결사 네르프는 비밀병기 에반게리온을 활용해 사도로부터 지구를 지키려 합니다. 그렇지만 요 특별한 비밀병기 에반게리온은 오로지 선택받은 아이들만 조종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에반게리온의 줄거리는 여기에서 요약해보자면, 에반게리온 초호기를 조종할 줄 아는 소심한 찐따 중딩 이카리 신지, 에반게리온 2호기의 주인 츤데레 엄친딸 소류 아스카 랑그레이 짱, 에반게리온 영호기 파일럿 쿨데레의 시초 아야나미 레이 등등 개성 넘치는 몇 명의 중딩들이 지구를 지켜라 대작전을 시행하는 일대기를 그렸다고 할 수 있죠. 에바 시리즈는 95년 처음 방영한 신세기 에반게리온 TV판 방영인을 기준으로 최종 완결편 신 에반게리온 극장판 디카포가 2021년도에 개봉하기까지 정확하게 25년 5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렸는데요. 전세계에 불어닥친 에바 신드롬의 여파도 영향에 미쳤을 것이고, 또한 원래 복잡하고 기나긴 서사를 결말까지 감독 안노의 스타일로 끌고 가야만 했던 만큼 이야기가 길어지면서 시리즈 역시 굉장히 세분화되었는데요.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길래 25년이나, 아니 막말로 이게 헌터헌터도 아니고, 네 어쨌든 완결이 났으니 정주행 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 에바 시리즈 보는 순서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나이다. 시리즈 이해를 위해 제일 먼저 봐야 할 것 신세기 에반게리온 TVA판입니다. 총 26화로 이루어져 있으며 1화부터 24화까지는 평범한 중대의 삶을 살고 있던 신지가 네르프에 들어가서 사도를 때려잡으며 썸 타는 이야기를 그렸지만, 그 후반부 25에서 26화는 망가진 신지의 자아를 따라 전개한 탓에 그야말로 시청자들에게 충격과 공포의 결말을 선사했죠. 두 번째는 97년에 개봉한 신세기 에반게리온 첫 번째 TV 시리즈 극장판 사도 신생. 제목부터 의미심장하고 상영시간 역시 1시간 40분이나 되다 보니 뭔가 TVA판에서 담지 못한 특별한 이야기를 담았을 것 같지만 사실 별거 없습니다. 실상은 앞서 방영한 TV판을 조금 더 깔끔하게 요약해놓은 총 지편에 불과합니다. 칠드런들의 성장기를 담은 데스편, 아스카의 부활 과정을 그린 리버스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거창한 이름에 비해 칠드런들의 현황, 사중주 말고는 솔직히 크게 볼 게 없습니다. 혹여 작품을 보고 싶은데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이걸로 입문하시면 이해가 조금 어려우실 테니 TV판을 보고 난 다음에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TV판을 정독한 분들은 과감하게 스킵해도 되지만 진 히로인 아스카 랑그레이의 매력에 빠지신 분들이라면 꼭 감상하기를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는 엔드 오브 에반게리온으로 제목 그대로 신세기 에반게리온을 끝내는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에오와 진심을 너에게 두 개의 파트로 구분되어 있으며, 그간의 부족한 개연성과 떡밥을 조금은 자세하게 서술하였으며, 멘탈이 발기발기 찢긴 신지가 희망도 괴로움도 없는 나라 끝으로 달려가는 이야기를 그렸기 때문에 기괴하고 난해하다라는 단어 외에는 정말이지 표현할 바가 없습니다. 보는 이들로 하여금 멘탈이 갈려나갈 만한 연출이 지속되는 만큼 아스카보다 강한 멘탈을 가지신 성인분들만 시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스킵해도 전혀 상관없는 전작 사도신생과는 달리 2호이는 진짜 극장판이기 때문에 꼭 보셔야 앞으로의 내용을 이해하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잠깐 야 아까는 네가 어차피 봐도 이해 못한다며 그럼 안 봐도 되는 거 아니냐 코 하시는 만할못 분들이 또 계실 텐데, 뭐지? 천재인데?
에반게리온 선은 기존의 제작 회사를 벗어나 감독 안노 히데아키가 독립하여 새롭게 둥지를 뜬 스튜디오 카라에서 제작하였으며 기존의 에반게리온 1화부터 6화 내용을 더 정교하게 가다듬어 만든 그야말로 첫 번째 신극장판입니다. 기존의 TV 구판과 스토리 부분에서의 큰 차이점은 없지만 극장판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연출과 작가 수준을 높였으며 작중 인물들의 불안하고 우울한 심리 묘사를 세밀하게 그려내면서 에반게리온 특유의 감성을 리비딩하는 데 성공해 팬들과 평론가 모두에게 큰 호평을 받았습니다. 신극장판 두 번째 작품은 에반게리온 파입니다. TVA 8화 19화 내용을 담아내려 했지만 안노가 갑작스레 기존의 시나리오를 완전히 갈아엎고 파괴는 진화의 시작이다 라는 파격적인 캐치프라이즈를 내걸면서 TV판과는 전혀 다른 완전히 뒤틀어버린 파멸적인 전개, 새로워진 진주인공 레이와 아스카 짱을 통해 또 그냥 작가 리메이크한 거 아님 하는 우려 섞인 소리를 해대는 헤이러들의 기대를 박살 개박살을 내면서 당시 TV 애니메이션 극장판 부분 최다 DVD 플러스 BD 판매량을 달성하며 전작 서의 2배 가까운 40억엔에 가까운 수익을 기록했으며 또한 까탈스러운 기존 팬과 평론가 모두에게 극찬을 받는 데 성공하면서 시간이 지났어도 여전히 에반을 건재하다는 것을 과시한 작품이죠. 신극장판 세 번째 작품 큐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 라는 캐치프레이즈에 걸맞게 애꾸는 아스카의 출연이라던가 디자인이나 스토리 부분에서 큰 변화를 추구한 작품으로 대재앙 니어 서드 임팩트가 발생한 후 14년 뒤 드디어 신지가 누를 때 시점으로 이야기가 전개되는데 본래라면 이와 같은 파멸적인 전개가 아니라 전작인 에반게리온 파에서 풍년을 빌며 광활하게 뿌려놓은 떡밥들을 Q에서 회수해야 했는데 회수는커녕 Q에서 더욱 알차게 떡밥들을 뿌려댄 탓에 팬들을 충격의 동화에 타게 빠뜨린 문제작으로 평가받습니다. 세요네라 이빠이 에반게리온 이라는 캐치프레이즈로 가슴 뭉클한 감동을 주는 에바 신극장판 네 번째 작품 일명 다카포는 기나긴 에반게리온 시리즈 여정의 마지막을 장식한 극장판입니다. 기존 극장판과는 달라진 제목 형식 때문에 제목 읽는 방법부터 다카포, 파이널, 도도리표, 리피트, 신극장판 등등 에바스러운 논란이 나왔으며 줄거리 또한 무려 20년에 걸쳐 흩뿌려놓은 떡밥 회수에 충실하기보다는 최종 커플 선정부터 여러모로 에바스러운 결말을 선보인 탓에 그야말로 극악의 호불호를 자랑하며 끝을 맞이했습니다. 자 보자 마지막 시리즈까지 가볍게 읊어봤으니 에반게리온 보는 순서를 다시금 요약해 드리자면 신세기 에반게리온 TV판 감독판을 시작으로 과감히 총지편이 사도신생은 생략, 그 후 252 혹은 코믹스 만화책 버전을 보시면 완벽 이해 가능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9판 완벽 마스터가 가능하며 신판이 극장판 에반게리온 서파 큐 타카포 순서로 보시면 됩니다. 엄연히 에반게리온 9판과 신판은 비슷하지만 분명히 다른 작품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누가 뭐라 하든 에반게리온 시리즈가 단순히 메카 장르를 넘어 일본 만화계에 한 획을 그은 것만큼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에반게리온이 이처럼 고평가를 받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물론 고상한 우리 구독자 나으리들 및 평론가들마다 평가의 기준이 다르다 보니 무한 섞이는 그 이유에 대해서는 다들 의견이 분분하지만 그래도 공통적인 의견 중 하나는 바로 미친 연출력과 메카 장르의 해체, 나아가 기존의 소년 만화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꿈도 희망도 미래도 없는 비관적인 세기말 정서를 선사한 것이었죠. 명색이 주인공이란 놈이 여주인공 뒤에서 그런 짓을 하고 아무튼 아주 그냥 한없이 우울하고 찌질하게 구른데 세계관마저도 발소리 절로 나오는 파멸적인 상황인지라 지금 시점에서 봐도 가히 충격적이라고 할 수 있죠. 이렇게 애들 보라고 만들어 놓은 애니에서 현실에 좌절하여 미래에 대한 일말의 긍정적인 요소도 찾아볼 수 없게 묘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당시 감독이었던 안노 히데아키가 실제로 우울증을 앓고 있었던 것이 고스란히 작품에 반영되었기 때문인데요. 불행인지 다행인지 안노 감독의 이런 복잡한 상황이 그대로 작품에 투영되었던 덕분에 신지가 극한의 찌질로 묘사되면서 세간의 찬사를 받을 수 있었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풍월에서 한 번 더 끈적하게 다루도록 하겠나이다. 에바 시리즈의 가장 큰 업적은 우리의 고슈진사마 아스카 짱을 선사해준 것이 아닙니다. 에바의 가장 큰 업적은 일본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일본 애니메 문화 씹드억 형성 파급 효과가 있습니다. 에반게리온 시리즈는 일본 미디어 예술 애니메이션 부분 1위 일본 아카데미상, 일본 골든디스크 대상 등등 이외에도 갖은 상을 독식하며 비평적인 부분에서도 찬사를 받았습니다. 보통 영화의 경우 이렇게 평론가들이 극찬한 작품은 봐도 이해도 안되고 내용도 노잼인 것이 국룰인데 에바 시리즈는 특유의 세기말 감성으로 평론가들의 고상한 입맛만 사로잡은 것이 아니라 잠들어 있던 소년들의 야망에 불을 지르는데 일조합니다. 사실 냉정하게 팩트만 놓고 봤을 때 에바의 상업적인 성공을 그 누가 미리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우중충한 찐따 주인공, 지옥 끝까지 떨어지는 여주인공, 해석본 찾아보지 않으면 이해하기 어려운 난해한 결말 등등 사실 부정적인 요소들이 더 많은 작품입니다. 그렇지만 남들은 오히려 숨기기 바빴던 부정적인 부분을 적나라하게 묘사한 덕분에 서드 임팩트 못지않은 공감대를 청소년들에게 선사하는데 성공. 건담의 뒤를 이어
전 세계적 오타쿠 문화 형성에 기여했으며 애니계에서도 세컨드 임팩트를 불러일으키는 데 성공하며 일본 만화 캐릭터 전반에도 에바 신드롬이 자리잡게 되는데요. 일례로 에바 신드롬의 중심에 있던 아야나미 레이 캐릭터를 필두로 쿨 대대가 전파되면서 스즈미야 하루이 시리즈의 나가토 유키, 아즈만가 대왕의 이테이, 리 제로부터 시작하는 이세계생활 람 앤 램 등등의 신비로운 분위기를 뽐내는 역캐들이 각광받기 시작했으며 북미 팬들의 절대적 지지를 받고 있는 츤데레 끝판왕을 넘어 얀데레의 영역을 녹화하는 아스카를 필두로는 츤데레 캐릭의 붐이 일어 페이트 시리즈의 린, 나는 친구와 적다의 카시와자키 세나 등등 여러 유사 캐릭터들이 탄생하기도 했습니다. 오이 다시 생각해보니까 아스카짱을 만든 건 최고 업적이 될 수 없지만 미사토 누님을 만들었다고 하면 그건 에바 최고 업적이 아닐까 싶네요. 왜요? 뭐요? 왜? 제 말이 들렸으면 논리적으로 반박을 해보세요. 반박을. 응? 이래서 아스카 충돌이 안 되는 거예요. 제작한 지 25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상업성으로는 그 영향력을 감히 따라잡을 수 없는 재패니메이션의 독보적인 절대강자 에반게리온. 희망 따위 없이 지옥 밑바닥을 경험하는 어린 주인공들. 교수님 이딴 걸 정령 이번 시험에 내신다는 말씀이신가요? 라는 멘트가 절로 나오는 나래한 결말. 임에도 불구하고 그 불편함과 특유의 세기말 감성으로 전세계 사람들의 공감대를 사며 여전히 미친 파급력을 자랑하는 에반게리온 감상 순서에 대해 알아봤던 오늘의 붕어 여기까지입니다. 이상 서당께 배웠습니다.